수면은 집안이 몰락하거나 가난해지는 것도 예방할, 돈은 돈대로 쓰고 성적도 안 오르고 병이나 생기는. 우리가 결국 잘 자게 되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거기에 쓸 돈이 굳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축을 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면의 경제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면은 그저 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이기도 하다는 거죠. 수면 부족은 질병이에요. 6시간 미만의 수면은 치매 위험도를 30% 올립니다. 근데 여기 이건 학술적인 얘기고요. 그냥 진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표현으로 하면 그냥 걸린다라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요즘 얘기긴 한데 뭐 강남 아파트 가격이 뭐 주간 상승률이 뭐 0.5%였다. 아, 말이 0.5%지 실제로 가보면 호가가 막 2억 올라가 있고 3억 올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통계적으로 표현할 땐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자들이 치매 위험도가 30%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 반드시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잠을 안 자면 뇌 세포에서 노폐물이 배출이 덜 되니까요. 결국 잠을 안 자면 뭐 치매에 걸리건 뭐 내부 장기가 망가지건 심장이 나빠지건 요양원을 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 물가로 매월 이게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요. 1년이면 3,000돈 들어갑니다. 10년이면 3억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물가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시고 계신 주력 시청자, 제 생각으로는 40대, 50대일 것 같은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뭐 저랑 비슷하게 나이를 같이 먹어가겠지만 20년 뒤에는 물가 상승률이 얼마일까? 끔찍하죠. 2005년에 아이스크림 값이 얼마였어요? 지금은 얼마고? 아파트 값으로 해볼까요? 여기 잘렸는데요. 2005년에 서울 아파트의 20%만 6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임기였었는데, 그때 집값 잡는다고 6억 이상 아파트 살 땐 집 담보대출 안 해줬었어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위가가 13억이에요. 그럼 20년 뒤에는요, 중위가가 얼마가 될까요? 지금 늘어나는 속도로 봤을 때 또 더블이겠죠. 그럼 24억,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양비는 얼마가 될까요? 맞춰서 올라가겠죠. 대충 한 월 500 될 거예요. 월 500이면 1년 6천. 끔찍한 액수입니다. 사실 연봉 6천인 것도 우리나라 연봉 중위값보다 위에요. 근데 그렇게 벌어봤자, 자식이 그렇게 벌어봤자 그 전액을 다 부모님 요양비로 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그냥 아픈 게 아닙니다. 병은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와요. 자, 근데 우리의 생활은 너무 슬퍼요. 맨날 악순환이에요. 학생들은 뭐 숙제한다, 뭐 한다, 수행평가다, 잠을 못 자요. 요새는 그래도 수행평가가 좀 줄긴 했지만 어쨌든 잠을 못 자요. 잠잘 시간은 부족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잠잘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게 또 그 노호력, 이게 미덕이죠. 잠을 못 자니까 머리가 둔해져요. 머리가 둔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죠. 성적이 안 오르니까 학원을 더 다녀야겠죠. 학원을 더 다니니까 숙제는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잠잘 시간은 더 부족해지고, 계속 악순환을 도는 거죠. 악순환만. 그래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수면을 줄여서 더욱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돈은 돈대로 쓰고 성적도 안 오르고 뇌 상태도 이상해지고, 그리고 이래저래 병이나 생기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자녀 뒷바라지 혹은 감시로 역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애들이야 뭐 머리가 굳는다고 치면, 어른들은 결국 뭐 수험생 뒷바라지나 누구 뒷바라지 하다 결국 진짜 병 생기는 경우 허다하죠. 그리고 자꾸 늙어요. 그 뭐 피부에 레이저 쏘가지고 주름살 뭐 없애고 뭐 보톡스 놔서 주름살 없애고 해봤자 몸이 늙는 건 막을 수가 없죠. 특히 신경계의 퇴행성의 변화가 가속화되죠. 그 결국 또 요양원 갈 병이 생기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자녀들이 돈을 잘 번들 부모님 요양비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자녀 세대가 되면은 지금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소득의 상당 부분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런 걸로 내야 될 텐데 국가는 책임져 주는 게 없어요. 국가가 뭐 해주겠다 그럴 때 뭐 사람들한테 돈 더 걷어가지고 뿌리는 거지. 그 뭐 국가가 뭘 해주는 게 없잖아요. 실제로 국가가 해주겠다면서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그냥 마구잡이로 발행해서 뿌리면 인플레 일어나가지고 나라 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사람들에게 국가가 뭘 해주겠다, 국가가 책임져주고 이런 환상을 심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 자기 건강을 책임져야 돼서 제일 중요한 건 잠. 그 다음이 제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학원은 요새 22시에 마칩니다. 즉 밤 10시에 마쳐요. 마치면 바로 집에 좀 와야 돼요. 요즘은 그래도 다 노력, 이게 뭐 사회적 미덕이 되면서 끝나고 또 무슨 독서실 가서 스터디 카페 가지고 또 하고 뭐 자정 넘어서 오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하는 것 같고 이런 좀 기분에 휩쓰여서 살 때가 많은데 안 돼요. 22시에 맞추면 반드시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잠을 자는 데 있어서 2시간 정도의 몸이 점점 식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청소년은 0시에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끝나고 2시간 동안 열심히 몸을 식혀서 0시에 잠이 자야 되는 거예요. 0시에. 입면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2시가 되고 2시가 되면 7시에 일어나니까 수면 시간은 5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잠잘 시간도 부족하는데 밤에 화면 보면 안 돼요. 꼭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디스플레이 화면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혹시 뭐 다음날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메시지를 확인해야 된다, 카톡 확인해야 된다 그럴 때는 화면을 흑백으로 만들어 놓고 하셔야 돼요. 흑백. 혹은 뭐 영어로 보면 그레이 스케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다 이거 기능이 있거든요.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밤에는. 그래서 결국 0시에 자야 돼요. 이것도 평일입니다. 그리고 주말에요.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주말에 뭐 학원 가야죠. 뭐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학원 가긴 가는데 주말에 9시부터 하는 데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9시까지는 좀 자야 돼요. 못 잔 잠을 보충을 해줘야 다음 주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주말에 학원을 가시더라도 우리 되도록이면 10시나 11시부터 가자. 네.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몸을 좀 지키고 뇌를 지켜서 성적을 올려보자.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 들어온 거는 확인하시고 뭐 감시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밤 11시 전에 주무셔야 돼요. 솔직히 애들이 핸드폰보다 늦게 자서 다음날 졸고 그럼 지 팔자지. 엄마 아빠가 사실 이 정도까지 해주면 된 거죠 뭐. 왜냐면 성인은 진짜 잠 놓치면 2시간이에요. 애들이야 뭐 0시에 잠 안 자도 1시에 잠이 와요. 뭐 1시 반에 잤어요 그러지만은 어른들은 밤 11시 놓치면 대개 1시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애들이 일찍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잠자는 걸 컨트롤 해줘야 되니까 나도 그때까지 감시를 하겠다. 이게 많은데 자녀가 일찍 일어나는 걸 원하시면 쉬워요. 냉랭하게 07시에 깨우면 돼요. 창문 다 열어놓고 시끄럽게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이불 다 제끼고 07시에 깨우면 돼요. 사람이 잠을 일찍 자는 방법이요. 일찍 자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기부터 시작해야 잠을 일찍 자게 됩니다. 생활습관 교정할 때 요거는 꼭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이 잠에 대한 태도가 참 아니에요. 원래 나이 들면 못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아니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많죠. 갱년기가 되면 원래 못 자는 거야. 근데 원래 못 잔다 뭐 이런 건요. 우리가 뭐 한 60 정도 살 때 얘기고 지금 어디 그런 시대예요. 2023년 통계로 한국 남성은 뭐 84.6세인가 그렇고 한국 여성은 90.4세를 산다는데 사실 인생 60이 맞죠. 생물학적으로. 돌림병이나 자연재해 없으면 그래도 58, 9세까지 살아요. 사람이. 근데 지금은 그 수명을 넘어서 30년을 더 사는 시대에 와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긴가 하면 인생 60이라고 해서 그 반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반 동안 우리 몸이 재생해지거나 뭐 다시 젊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뭐 불가사리도 아닌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60세에 들어갈 때 어떤 몸 상태를 가지고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60세부터는 서서히 까먹는 거니까 진짜로. 빌드업은 안 돼요. 까먹는 거예요. 그럼 60세에 어떤 몸을 가지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 그 어르신 연배 분들은요 먹는 거 잘 먹어요. 잘 끼니 챙겨서 잘 먹어요. 아침도 잘 드시고 유일하게 문제가 있는 게 이 불면증. 그냥 원래 못 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잠을 못 잘 때 반드시 원인 진단을 하셔야 돼요. 불면증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만성 통증도 있고 심장이 안 좋아도 그럴 수 있고 폐가 안 좋아도 그럴 수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뭐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는 뭐 우울증이나 그런 게 생겨도 그럴 수가 있고요. 가끔은 그 파킨슨처럼 뇌간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돼도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리고 어르신 연배의 분들이 그 막연한 어떤 약이나 병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병원은요, 아파서 가기도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90세라는 그런 어떤 초자연, 사실은 우리가 중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사람들이 다 평균적으로 90세를 살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오래 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요, 과학기술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60세 이후로는 빌드업은 안 된다고. 점점 까먹는다고. 근데 그 까먹는 속도를 늦추기만 한다면 우리가 별로 아프지도 않고 요양원도 안 들어가고 돈도 아끼고 아낀 돈으로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과 질 좋은 의사를 가까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잔다는 거는 그저 뭐 하루 자는 피로를 풀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험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해칭하는 수단이듯이 잠을 잘 자게 되면 건강해져요. 자면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면 큰 병에 안 걸리겠죠. 큰 병에 안 걸리면은 돈이 굳겠죠. 또 건강하니까 여기저기 다닐 수 있고 건강하니까 이것저것 뭐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음식이라도 마음껏 먹으면서 즐길 수 있겠죠. 또 돈이 굳으니까 여러 가지 불행이 예방되겠죠. 누굴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자녀가 힘들다 그럴 때 뭐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즉, 잠 하나 잠으로써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걸 보험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예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부잣집이 있다고 해봐요. 우리나라에 비싼 집 있죠. 압구정에 가면 삼 무슨 가든이라고 비싼 집 있어요. 고기 100g에 한 5만 원씩 하고 4인 가족 배 터지게 먹으면 한 4, 50만 원 나옵니다. 청소년이 끼면. 근데 돈이 많아도 그런 집에 휠체어를 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씹지도 못한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뭐 적당한 수준의 뭐 삼겹살집을 가더라도 어르신들도 다 자기 발로 걸어서 가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막 자연스럽게 씹어서 드실 수 있고 그런 집이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강하면은 뭐 행복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건강은 행복이기도 하고 또 불행을 방지하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모으는 수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자, 주구장창 지금까지 잠자는 얘기만 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자서 건강한 것은 그저 행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행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집안이 몰락하거나 가난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잠자는 건 또 공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오늘서부터 여러분 열심히 주무시고 건강한 평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